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옆집 책방의 티처스펙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의 북 히어로는 9학년 선생님이시죠?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두리학교에서 9학년을 담임하고 있고요. 9학년 친구들에게 우리말 우리글 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은칠성이라고 합니다. 어서 반갑습니다. 오십시오. 네. 9학년의 특성이 있을까요, 선생님? 제가 이제 어떤 책을 읽었는데 네. 5학년부터 8학년, 9학년까지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가르치기 힘든 선생님들로 치면 극한 직업, 극한 직업에 해당한다라고 네.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네. 그런 것처럼 어떻게 보면 중학교 1학년, 2학년까지가 제일 힘들고 네. 중학교 3학년 친구들 9학년 정도 되면 눈빛도 조금 부드러워지고 조금 부드러워지나요? 말도 예. 조금씩 부드러워지면서 약간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예. 보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피크를 치고 오르다가 약간 꺾이는군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예. 그런 부분도 있고 조금씩 이제 자기 인생에 대해서 또 신앙에 대해서 네. 삶에 대해서 관계에 대해서 좀 고민하는 그런 시기가 9학년인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런 9학년 아이들에게 우리말 수업을 통해서 뭔가의 글이 전해지고 마음이 전해질 수 있는 그 학년인 거잖아요. 네네. 어떤 수업을 진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두리학교의 수업들이 대부분 마찬가지인데 이제 선생님들이 앞에서 쭉 이제 설명하는 수업들은 굉장히 적고 네. 본인들이 학생들이 직접 그 텍스트, 그 글과 만나서 작가와 만나고 등장인물과 만나고 네. 우리가 살아가는 이웃들과 만나면서 나는 어떤 존재인지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조금 생각하고 여유 있고 사색하고 네. 하는 또 글로 그런 부분들을 나타내고 서로 얘기하는 그런 수업을 지향하는데요. 제가 오늘 소개할 책이 네. 청소년 시와 대화하다라고 하는 책입니다. 오. 네, 김규중 선생님께서 지으셨고요. 사기들 네. 출판사에서 나온 책인데요. 네, 이 책을 제가 이제 소개하는 거는 제가 이제 국어 교사라고 해도 여러 가지 영역들이 있잖아요. 네. 국어에는 뭐 소설도 있고 희곡도 있고 논술글도 있고 여러 가지 영역이 네. 있는데 제가 국어 영역 중에서도 좋아하는 분야가 시 분야를 굉장히 좀 좋아를 해요. 그래서 친구들과 3월과 9월 학기가 시작되는 그때쯤이면 같이 이제 시 공부하고 시도 직접 써보고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올해 9학년 친구들과 함께 네. 같이 공부했던 그런 책인데 특히 이제 9학년 친구들 혹은 중등가정 친구들한테 추천하는 이유는 이 책은 이제 청소년 시집이 이제 시적 완성도, 네. 시로서의 완성도적인 측면과 또 학생들이 다가가기 쉬운 흥미도 측면 이 두 가지를 좀 고려를 해야 되는데 네. 제가 봤을 때 이 책은 이 두 가지를 잘 균형 있게 적절하게 조화를 이룬 것 같아요. 그래서 시적으로서도 굉장히 완성도 있는 그런 시들이면서 학생들이 좀 쉽게 흥미롭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시로 구성되어 있지 않았을까 네.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쉬운 시부터 어려운 시로 이렇게 편집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쉬운 시부터 접하면서 조금씩 흥미를 갖고 어려운 시까지 탐구해 나가는 네. 그런 부분이고요. 세 번째는 이제 시의 뒷부분에 해설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학생들의 대화체로 선생님과 학생들의 대화체로 되어 있어가지고 학생들이 쉽게 그러네요. 시를 이해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돕고 있어서 이 책을 친구들과 함께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시와 관련한 수업을 하고 나면 아이들도 시를 직접 쓰고 그런가요? 네네, 그렇죠. 네, 그래서 우선은 제가 먼저 이제 그 시를 직접 쓰기 전에 다양한 시들을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에서는 좋은 시들을 이제 보면서 이렇게 시도 쓸 수 있구나 네. 보는 것도 하고 또 제가 이제 쓴 시도 같이 친구들과 같이 나누기도 하고 그래서 시에 대한 감상문을 먼저 저희들이 이제 같이 공부를 하고요. 그 이후에 이제 학생들이 직접 시를 쓰게 됩니다. 네. 쓸 때 이제 제가 이제 교육에서 참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모델링이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먼저 이제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시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소설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 혹은 선생님이 하기 어려우면은 또래 친구들의 글을 보여주는 게 상당히 좋아요. 네. 그래서 친구들이 쉽게 그 부분에 접근할 수 있도록 이제 어떤 비계 설정을 하는 부분이 네. 있는 거죠. 한 가지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또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게 또 시의 매력이니까 그런 네네. 거를 여러 가지 아이들이 느낄 수가 있겠어요. 네네. 예. 지금 오시기 전에 저한테 아이들이 직접 쓴 시를 프린트해서 주셨는데 저는 9학년 아이들이 이렇게 시를 잘 쓰는 줄 처음 알았어요. 저희가 9학년 때 이런 시를 쓸 수 있었을까 하면 아니거든요. 네. 그러면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그 시를 짓는 창작의 어떻게 보면 기준? 아니면 방법? 뭐가 있을까? 방법론적으로 본다면. 그 시인들이 또는 작가들이 얘기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무슨 절대적인 방법이 그렇죠. 있는 건 아니에요. 예.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학생들한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관찰이에요. 관찰. 네, 관찰하는 거. 그 대상의 본질을 정확하게 아는 게 우선 그러네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예. 때문에 그래서
그 대상을 계속해서 관찰해라. 엄마에 대해서 쓸 거면 엄마에 대해서 일주일 동안 관찰해라. 근데 보통 우리가 시 쓰라고 그러면 그냥 한 번 생각한 다음에 바로 그렇죠. 쓰거든요. 예.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우리가 잘 알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그 대상에 대해서 위에서도 보고 옆에서도 보고 아래에서도 보고 이렇게 자꾸 얘기도 걸어보고 네. 하면서 관찰하는 부분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시적인 표현에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가장 어울리는 표현이 뭔지, 그 대상에 그 대상에 들어가는, 그 자리에 들어가는 단어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우주에서 꼭 거기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 하나의 단어를 찾는 걸 하고요. 네. 수업 시간에는 이제 여러 친구들이 있으니까 모든 친구들을 다 만나가지고 계속해서 그 작업을 하기는 어렵고, 네. 한두 번씩은 반드시 저랑 이제 만나도록 해요. 그래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네가 지금 시를 쓰려고 네. 하니 같이 이제 묻고, 그러면 또 한 번 지난 다음에 네.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줄거리가 나왔으면 네. 아, 이런 부분 굉장히 좋은 생각이다. 근데 이런 부분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네. 힌트를 던져주고, 그리고 또 한 번 더 만날 수 있는 네. 표현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좀 다른 문구를 바꿀 네. 수 있는, 그렇게 다듬어가지고 학생들이 나중에 이제 제가 80분 수업인데 80분 동안 시를 다 발표를 해요. 네. 20명이. 그러면 처음에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자기도 진짜 어떻게 이런 시를 썼는지 굉장히 낯간지럽고 친구들이랑 얘기하는 게 어렵지만 네. 수업을 하고 나서는 아이들 표정이 아, 우리한테도 이런 면이 있었구나. 우리에게도 이런 창작의 능력이 있었구나. 우리에게도 이렇게 달달한 말들이 나올 수 있었구나 하면서 좀 네. 그런 시적인 능력의 회복, 어. 시인으로서의 회복,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네. 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내가 몰랐던 능력치를 끌어낼 수 있는 수업 중에 하나가 시 수업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자, 이번에 둘의 연극제에서 또 발탁이 된 시가 있었죠, 선생님. 네네네. 아이들 것 중에서 그러면 뽑힌 시를 네. 대상으로 한 건가요? 네네. 네. 이번에 이제 조하은 A, 네. 하은이의 시가 친구들에게 가장 많은 표를 받아서 그 시를 가지고 또 연극을 만들었고, 네. 이야기를 만들었고, 또 이 이야기를 연극으로 만드는 그런 오, 과정들이 있었던 거죠. 재밌다. 네네. 그럼 일단 그 시를 좀 읽어봐 주시겠어요? 아, 이거는 너무 달달해가지고. 네. 달달하게. 네. 그래비티, 중력. 눈이 떨어진다. 추운 겨울도 늘 함께하던 눈과 잠시 이별할 시점. 해마다 겨울과 같이 돌아오는 눈이기에 너의 눈 또한 다시 못 볼 거라고 걱정조차 하지 않았다. 너와 나의 떨어짐이 오랜 떨어짐이 아니도록, 우리 사이에 중력이 존재하는 것만 같도록 잠시 달로 여정을 떠났다고 생각할게. 나라는 지구가 돌아오면 내가 널 끌어당길게. 와. 이것만 약속해줘. 우주에서 헤매지 않겠다고. 너와 내가 함께 수놓았던 별들을 쫓아 지구로 다시 돌아오겠다고. 이야, 중력이라는 것 같고 남녀가 될 수 있고 친구가 될 수 있는 그렇죠. 그 사랑의 표현을 지구와 우주 사이에서 그 끌어당김으로. 네네네. 오, 훌륭합니다. 훌륭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연극이 또 나왔던 네네네. 거군요. 네. 예, 궁금하시면 둘의 학교 치셔서 연극제 구경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다른 아이들도 보면 이게 9학년의 머릿속에서 이런 감성과 이런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올 수 있구나 하는 시들이 굉장히 많아서 놀라면서 계속 봤거든요. 몇 개만 조금만 더 소개를 해볼까요, 선생님? 네네. 영훈이가 쓴 그냥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송영훈 시인. 네, 송영훈 시인. 네. 평범하게 살고 싶다. 남들처럼 그냥 고민과 문제 없이 행복하게 그냥. 그러나 그냥 그렇게 사는 게 진짜 좋은 걸까? 그냥 사는 것을 그냥 버리고 나답게 살자. 와. 선생님의 그 말의 표현을 이 학생도 쓰고 있는 것 같은데 네네. 마지막에 너무 좋네요. 그냥 사는 것을 그냥 버리고 버리고. 나답게 그렇죠. 살자. 네, 예. 여기서 만약에 그냥 사는 것을 버리고 네. 나답게 살자고 했으면 조금 밋밋해졌을 그쵸. 거예요. 예. 근데 여기서 그냥 사는 것을 그냥 버리고 네. 나답게 살자 해서 네. 이런 표현 자체가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언어적 재능, 네. 시적인 감수성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키워줄 수 있는 그렇군요. 좋은 시간이 되는 거죠. 오, 시간이 벌써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아, 선생님. 그래요? 예. 아이들 거를 다 소개하고 싶지만 그렇지 못해서 저희가 또 아이들의 시는 아이들의 허락을 받은 거죠. 네네, 받았습니다. 예, 그러면 저희 블로그가 또 있으니까 거기 아이들 시를 또 올려서 같이 감상해 보는 것도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아서 저희가 또 활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오늘 옆지식방 티처스픽으로는 9학년 은칠성 선생님 모시고 9학년 아이들의 특성 또 시 활동은 어떻게 하는지 우리말 우리 글을 잘 배워볼 수 있었는데요. 어떠셨어요? 방송하시니까?
네, 다른 분들이 네. 정말로 대단해 보이고요. 네. 네. 제 수업을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 아. 또 소개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쁜 시간이었습니다. 네. 다음에 또 다른 모습으로 또 찾아오시길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역주 축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